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네.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논술입니다. 다큐멘터리 만드는 이종은 감독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감독님을 모시고 직업의 세계, 학생들이 미디어라든지 영상물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님을 모시고 이제 직업의 세계를 한번 엿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종은 감독님은 만드신 영화가 2019년 2월에 개봉했던 시인 할매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내용은 제목하고 거의 뭐 유추가 되지요. 한글을 처음 배워서 시를 쓰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시각장애인과 10대 소녀가 같이 동행했던 흔히 말하는 로드 다큐 최근에 완성을 해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그러면 뭐 상업 영화도 있는데 이건 다큐멘터리잖아요. 다큐멘터리 장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해볼까요? 보통 이제 영화의 장르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극영화가 있고 또 비극영화, 그러니까 픽션과 넌픽션이 있죠. 다큐멘터리는 이제 논픽션의 영역이죠.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혹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다음 아카이브나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건 그 각색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진짜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건 뭐가 있을까요? 다큐멘터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공되지 않은 세계잖아요. 감독이라는 존재가 그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극영화는 캐릭터를 구축을 한다, 굉장히 힘이 센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마동석의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설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처음에 가졌던 개념들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시인 할머니들. 어느 날 할머니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찍겠다, 가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날벼락이네요. 날벼락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들의 삶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개입하지 않으면서 같이 동화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 거 아닌가. 제가 기억나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원앙소리라고, 소 이야기 하기야 뭐 그 소를 계속 관찰해서 찍고 그걸 편집해야 되는데 소가 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소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시인 할매에서는 또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시인할매에서 제가 가장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대부분의 시골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들 혼자서 식사를 하세요. 혼밥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혼밥과는 또 그 어떤 정서적인 결이 많이 다르죠. 정서와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찬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김치 하나 점심 때 드시던 찌개 다시 한번 끓여서 드시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극구 그 장면은 찍지 말아라. 혹은 찍었어도 그거는 저기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할머니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할까봐. 그러네요. 네. 그 자식들이 눈물을 흘릴까봐 그것을 절대 쓰지 말라고 해서 그 마음들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충분히 존중해드리고 쓰지 않고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인 할매를 찍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할머니들께서 시집을 냈다라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됐어요. 그 기사에 나온 시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시인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70 넘어서 배우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두 번째는 누가 이분들에게 시를 가르쳐 주셨고 또 글을 가르쳐 주셨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 이끌림이 굉장히 강렬했었죠. 이 대목에서 보통 이제 다큐를 만들어 나가는 감독은 일단 촉이 있어야 되네요. 촉.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자질이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꿈을 꾸거나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겠다고 꿈꾸는 친구들이 갖춰야 될 거예요. 세상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과, 그리고 이건 촉. 이 촉을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저는 애정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애정. 촉도 좋고 호기심도 좋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애정,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애정,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감독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는 말.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자. 할머니들이 쓴 시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한 모티브, 그런 건 어디서 얻었어요? 과거에 봤었던 영화 중에 이청동 감독님의 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리얼리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죠. 저런 다큐멘터리가 나온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던 차에 시를 쓰신 할머니들의 신문 기사를 보게 된 거죠.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무의식에 잠재 있다가 할머니들의 그 기사를 보고 갑자기 이게 촉발됐다고 할까요? 그 영화는 그냥 재미로 보고 극적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한번 본 건데 그게 이제 나한테 잔상으로 남아있었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과목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베이스가 돼서 맞아요. 다른 거랑 이렇게 결합되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단백질을 섭취해야겠다, 지방을 섭취해야겠다, 어떤 열량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 자체를 즐기기도 하고 먹는 것 자체로서 포만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글들이 이 어떤 교육적 컨텐츠들이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겠다. 지금 배웠던 어떤 내용들이 혹은 풀었던 수학 문제들이 나의 인생을 한 번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흥분되죠.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 눈이라는 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 눈, 윤금순. 사박사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네. 사박 이런 소리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장독에 내리고 지붕에도 내리고 그렇죠. 대나무에도 내리고 그런데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 내린다. 그게 격려예요. 그렇죠. 삶을 눈이 나를 격려하는 거죠. 토닥토닥. 이분들이 진적 이 글을 배웠다면 그렇죠. 과거에 교육의 기회들을 좀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을 거라는 부분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네요. 저도 아쉬워요. 이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예술가일 수 있어요. 전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학창 시절 때 시를 써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했어요. 믿기지 않죠? 아니 근데 뭐 그런데 최근에 시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시가 안 나와. 맨날 이제 논술, 드라이하게 에세이 이런 논리적인 글만 쓰다가 이제 감성적인 시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나 창작의 고통이 힘든 거예요. 이걸 맞아요. 보면 우리 감성은 어디서 나온다라고 한마디 정의할까요? 집요함인 것 같아요. 이 어머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를 잘 쓰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전라도 사투리로 뭐 벌로 썼지 그러는 거예요. 뭐 대충 한 거지 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그 말이 벌로 썼다고 하지 힘 안 들이고 하는 게 어디 있겠는가. 세상 힘들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이네요. 그런 어떤 집요함들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 거지 어떤 그 천재성 때문에 툭 터져 나오는 것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1, 고2, 고3 그리고 N수생 여러분, 이 할머니가 시를 쓰는 거 벌로 숙제? 뭐 결국 공부도 그 과정이 아닐까? 한 땀 한 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성과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창의적인 결과물도 나오고 학습 결과도 나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 끝으로 또 이제 2편이 있죠. 우리 이제 또 다른 만남을 한번 해야죠. 그럴까요? 네,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의 세계 이런 거 보여주신 우리 이종훈 감독님한테 자 감사 인사를 드리며 네, 감사합니다.